자, 들어오세요. 수업합시다. 아까 패스를 내가 그 패키지 만들 때 잘못 만든 것 같아요. 패키지를 익스텐드라는 패키지를 만들었을 때 이게 USB 쪽으로 잡다 보니까 뭐 좀 잘못 설정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원래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그 만든 작업한 폴더가 그죠? 여기 보면 로컬의 C에 들어가 보면 사용자 폴더에 들어가 보면 이클립스 워크스페이스라고 있죠, 그죠? 여기에 내가 익스텐즈 테스트라는 것을 뭡니까? 프로젝트를 여기서 생성했어요.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익스텐즈라고 그 패키지 이름을 준 거 밑에 복사를 했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클래스들이 이제 그 패키지를 제대로 잡고 있는 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실행 클래스에서 이제 그 셀폰을 실행을 해봅니다. 그죠? 그래서 파워온이라는 메소드를 폰을 통해서 실행을 해봤죠. 그죠? 자, 실행을 해보면 여기 전원을 켭니다. 이렇게 떠요. 그죠? 자, 셀폰에 보면 전원을 켭니다. 자, 이렇게 액세스 하는 것은 상속하지 않고 그냥 셀폰을 바로 액세스한 거예요. 그죠? 내가 사실은 DMB 셀폰에서 셀폰을 상속받겠다 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까? 네. 셀폰을 상속받겠다는데 지금 이렇게 한 것은 여기서 그냥 실행 클래스에서 그냥 셀폰을 내가 객체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객체를 만들어서 파워온을 액세스하고 뭐 파워오프도 액세스할 수 있을 거예요. 파워오프 이렇게 액세스할 수 있겠죠, 그죠? 파워오프는 이제 파워오프도 마찬가지로 그냥 출력문 전원을 끕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원을 끕니다, 켭니다, 켜고 나서 껐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셀폰 객체를 내가 만들어서 바로 폰이라는 클래스 변수를 통해서 셀폰을 액세스한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나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아까 이야기한 거는 이제 상속을 받아서 뭘 하겠다 했잖아요. DMB 셀폰이라는 것은 셀폰의 기능을 상속받아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사실은 접근하는 것보다는 DMB 셀폰을 통해서 상속을 파워온과 파워오프를 상속받아서 뭔가 작업을 하는 게 맞겠죠. 그죠? 이렇게 개별적으로 해도 되겠지만 나는 이것보다는 DMB 셀폰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죠? DMB 셀폰. DMB 셀폰은 뭐 그 DMB 폰을 할게요. DMB 폰이라 하고 DMB 셀폰을 이제 생성하는 거죠. 그죠? DMB 셀폰의 아까 기본 생성자가 여기서 DMB 셀폰도 생성자가 기본 생성자죠. 그죠? DMB 셀폰의 생성자도 지정을 안 했어요. 그죠? 지정을 안 하면 그냥 기본 생성자가 생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다른 타입의 생성자를 지정을 하면 기본 타입의 생성자는 적용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기본 타입의 생성자도 쓰려고 하면 기본 타입의 생성자도 같이 기술을 해줘야 돼요. 다른 타입의 생성자가 있을 경우에,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했어요. 그러면 기본 생성자로 생성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DMB 폰에 뭐 이런 것들 이제 하기 전에 먼저 DMB 폰에 DMB를 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DMB 폰에 자, 그러면 이제 생성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됐어요. 지금 어떻게 됐냐니까 그림을 표시하면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내가 이제 생성했잖아요. DMB 셀폰을 객체로 생성했죠. 그죠? DMB 셀폰을 생성을 하면 DMB 셀폰에 아까 DMB 폰을 상속받았죠. 그죠? 그래서 새로 생성했으니까 이렇게 해봤어요.
셀폰 객체가 또 만들어지고 셀폰 객체를 액세스하는 게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DMB 셀폰을 액세스하는 놈은 DMB 폰이에요, 그죠? DMB 폰 스택 영역에 DMB 폰이 있을 거고 이게 DMB 셀폰을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전원을 켜려고 해요. 전원을 일단 셀폰에 전원을 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DMB 셀폰에서 전원을 켜야 되니까 DMB 폰에 뭡니까? DMB 폰에 전원을 켜는 거예요. 파워 온, 그죠? 파워 온. 이렇게 하면 이제 뭡니까? 파워 온이란 것은 사실은 아까 셀폰에 요 파워 온 기능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죠? 상속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DMB 폰에서 파워 온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속받았기 때문에 셀폰에 있는 메소드를 그냥 바로 액세스 한 거죠. 그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DMB 셀폰에서 이쪽에 여기 있는 뭡니까? 파워 온 메소드를 액세스해서 여기서 이제 했겠죠. 그죠? 그럼 이걸 실행을 하면 앞에 요거 실행한 거, 그죠? 요거는 그냥 셀폰 객체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 이 밑에 이것은 DMB 셀폰 객체를 만든 거예요, 그죠? DMB 셀폰에서 파워온 하니까, 마찬가지로 일단 전원을 켜야 되는, 폰에 전원을 켜야 되니까, 파워온, 그러면 파워온에서 이게, 셀폰에 파워온이 실행이 돼서, 결과를 전원을 켭니다. 이렇게 보여주겠죠, 그죠? 그쵸? 자, 근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봅시다. 여기서 뭘 보냐니까, 그러면 이제, 일단 이것부터 봅시다. 자, 그 다음에는 뭐 DMB 셀폰에 뭐 이제 채널을 켜는 거예요. 그죠? 채널을 켜려면, 채널을 켜는 것은 뭡니까? DMB를 켜는 거예요. DMB를 켜려면 DMB의 폰에 채널 메소드를 불러줘야 되겠죠. 그죠? 자, DMB 셀폰의 채널 메소드는 채널 메소드에 turn on DMB가 있어요. 그죠? turn on DMB. 자, 일단 DMB를 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turn on DMB를 실행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DMB를 켰어요. 그러면 이제 또 채널을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채널을 바꿔주는 것은 마찬가지로 채널 메소드를 부르면 되겠죠. 그죠? 채널 메소드는 여기 뭐에, 어떻게 돼 있어요? change 채널이라는 거예요. 그죠? change 채널. 근데 change 채널에는 외계 값을 채널이라는 값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change 채널인데 이때는 외계 값을 어떤 값을 받는 거예요. 그죠? 채널을 뭐 9라고 줍시다. 9. 이렇게. 자, 그러면 이 9라는 값을 갖고 가서 여기서 뭡니까? 채널 값을 여기에 초기화시키고, 그죠? 9라는 값으로 초기화시키고 그 채널 값을 이제 출력하는 거예요. 그죠? 출력.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 실행을 해보면 일단 전원을 켭니다. 실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톤온 DMB니까 DMB가 켜집니다. 뭐, 그 다음에 채널이 9번입니다. 이렇게 하겠지. 그죠? 자, 실행시켜보면, 자, 전원을 켭니다. DMB가 켜졌습니다. 채널이 9번으로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실행이 됐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DMP도 끄고, 아니면 DMP 끄기 전에 뭐 파워를 바로 꺼버릴까요? 파워를 끄면 파워 오프 하면 되겠죠, 그죠? 파워 오프 하면 이제 폰이 꺼졌어요. 전원을 끕니다 해서 이제 폰이 꺼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묘사가 이제 그 기능이 이제 됐어요. 그러면 일단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을 받고, 여기서 보면 뭐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셀폰 만들었고, 셀폰의 파워 온 메소드, 파워 오프 메소드, 그죠? 각각의 메소드는 뭐 이렇게 이런 값들을 출력하고, DMB 셀폰은 셀폰을 이제 상속받았어요, 그죠? 상속받아서 여기 메소드가 turn on DMB, turn off DMB, 그 다음에 채널, change 채널 이렇게 세 가지 메소드를 표현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행 클래스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폰을 DMB 셀폰 클래스에서 폰을 이제 뭐야 그 객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는 아까 우리 할 때는 그냥 여기서 채널 값을 바로 지정을 해줬죠, 그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지정해 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니까 생성자, 기본 생성자 있잖아요, 그죠? 근데 생성할 때 채널 값을 바로 넘겨주게 하려면, 생성자를 지금은 DMB 셀폰에서는 기본 생성자 썼겠지만, 다른 값을 넘겨주려면 다른 타입의 생성자를 하나 기술해야 돼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DMB 셀폰에 가서, 여기는 메소드만 있지만 생성자를 하나 매개값을 받을 수 있는 생성자를 생성을 해줘야 된다, 그죠? 그것을 추가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생성자를 통해서 값을 넘겨준 거예요, 그죠? 자, 객체를 생성했는데, 이때 생성할 때 채널하고 여기 보니까 값을 3개를 넘겨줬어요. 그 폰의 뭐 모델하고 폰의 색깔 정보하고, 그 다음에 채널 값을 넘겨줘서 이쪽에서 객체를 생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부에서 채널을 또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는 우리는 그냥 앞에서 객체 생성할 때는 아무 값도 없이 하다가 채널 바꾸는 걸 여기서 바로 값을 줬는데, 여기서는 초기 값을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change 채널 DMB 할 때 또 채널을 변경하고 뭐 이렇게 해봤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바꿔서 할 수 있겠죠, 그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상속에 대한 개념을 봤고요. 자, 이와 같이 해서 계속 확정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속받고자 하는 클래스를 상속하고, 상속받은 클래스에 있는 어떤 그 필드나 메소드들을 액세스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한번 다 똑같이 한번 해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 아까 이제 부모를 이제 상속받는 것만 해봤는데,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생성자를 호출하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어요. 자, 상속받은 부모 객체에, 아까 객체를 생성하면 자식 객체와 부모 객체가 힙 영역에 다 동시에 만들어진다 했어요. 자식 객체와 부모 객체가. 근데 이제 자식 객체에서 부모 객체에 그 생성자를 호출한대요. 생성자. 무슨 말이냐? 이 자식 객체 안에서 부모 객체를 부르는 거예요. 부모 객체를 부를 때 그때
생성자는 아이고 기본 생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그 매개값을 갖고 있는 생성자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항상 여러분들 클래스 만들면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도 있고 또 어떤 저기 매개 변수 값을 받는 그 매개값을 갖는 타입의 생성자를 지정해 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부모 객체를 아까 객체를 만든다 했는데 그때 반드시 사실은 이 내부에서 내가 아까 앞에서 표현할 때는 부모 객체의 생성자를 내가 표현을 안 해줬어요. 근데 사실은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을 안 해주면 기본 생성자가 잡힌대요. 기본 생성자. 그래서 기본 생성자는 뭐냐니까 슈퍼 이렇게 해서 불려요. 부모 객체의 그 생성자를 호출할 때는 슈퍼라는 키워드를 해서 부른다. 슈퍼인데 기본 생성자를 호출할 때는 슈퍼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해버리면 요 슈퍼라는 걸 통해서 이놈 부모 객체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럴 때 자 여기서 보면 부모 생성자를 호출한다 했죠. 그죠? 슈퍼가 내가 요것은 기본 생성자이기 때문에 안 해줘도 된다. 대신에 이것을 기술하지 않으면 슈퍼 이 기본 생성자가 자동적으로 나중에 컴파일 될 때 추가가 되는 거죠. 근데 기본 생성자 말고 다른 생성자는 내가 생성자 타입 필요하면 그 생성자를 기술을 해줘야 돼요. 자식 생성자, 자식 그 클래스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자, 그리고 슈퍼라는 것은, 그, 자식 클래스에서 슈퍼라는 것이 가장 그 뭡니까? 첫 번째 문장에 와야 돼요. 일단은. 다른 생성자들 중, 그 블락 내에서 이 슈퍼라는 부모 생성자를 부를 때, 그죠? 부모 생성자를 부르고 뒤에 또 다른 어떤 생성자들을 호출할 때는 항상 슈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부르면 어떻게 되냐니까, 요게 DMB 셀폰 해서 요것도 뭐예요? 요거는 요놈 객체를 만드는 생성자죠. 그죠? 생성자 안에서 요놈 객체를 만드는 기본 생성자죠. 그죠? 그쵸? 기본 생성자인데 이때 내가 요 슈퍼라는 걸 생략해줘도 이 내부에 이 슈퍼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타입이, 다른 타입의 생성자가 필요하면 생성자 기본 요 DMB 셀폰 자식 객체 생성자에서 가장 첫 번째 문장에 첫 번째 줄에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생성자 요놈을 객체를 생성할 때 요놈 객체를 생성할 때 먼저 슈퍼를 먼저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체가 생성되기 전에 아까 먼저 부모 객체가 먼저 만들어진다 했죠. 그죠? 그래서 슈퍼라는 걸 통해서 가보면 슈퍼라는 것은 요 부모 객체를 생성하겠다. 그래서 부모 객체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끝나면 여기 들어와서 이 자식 객체를 생성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 객체, 내가 DMB 셀폰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자식 객체를 만들면 DMB 셀폰이라는 객체를 만들면 먼저 만들어지는 게 부모 객체라는 게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자식 객체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완성이 된다. 자, 그러면 아까 프로그램에서 한번 봅시다. 셀폰이 부모 클래스죠. 그죠? 부모 클래스고 DMB 셀폰이 자식 클래스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셀폰을 저거 뭡니까? 상속받았죠. 그죠? 근데 여기에는 기본 생성자가 없어요. 그죠? 기본 생성자가 없죠? 기본 생성자가 없지만은 사실은 이게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기본 생성자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죠? 근데 DMB 셀폰은 DMB 셀폰의 타입은 퍼블릭이라 합시다. 잘못됐죠. 그죠? DMB라. DMB.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 생성자가 생성이 된 거죠. 그죠? DMB 셀폰이라는 게 생성이 됐는데, 여기서 사실은 이 내부에 보면 이거 생성할 때 슈퍼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슈퍼. 왜냐하면 셀폰을 내가 상속받았기 때문에 기본 생성자 안에서 자기 자신의 요거는 사실은 생략할 수 있다 했어요. 그죠? 생략해도 무방하다 했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기본 생성자일 경우에 생략해도 된다는 거죠. 그죠? 생략해도 되지만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DMB 셀폰이라는 것은 기본 생성자를 통해서 생성할 때 슈퍼를 먼저 생성한다는 게 슈퍼. 슈퍼는 뭐냐니까 부모 생성자를 가서 부모의 기본 생성자를 만드는 거예요. 부모의 기본 여기 지금 셀폰에 가보니까 생성자가 없잖아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부모 생성자가 기본 생성자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셀폰의 기본 생성자예요. 그죠? 퍼블릭을 했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슈퍼는 기본 생성자의 부모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메모리 영역에 부모 생성자가 객체로 먼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이제 이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DMB 셀폰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DMB 셀폰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럼 이 DMB 셀폰은 어디서 만들었냐니까 여기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DMB 폰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클래스 변수를 통해서 DMB 셀폰을 액세스하겠죠. 그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진짜 이게 누가 먼저 만들어진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생성자 호출할 때 출력문을 한번 넣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자꾸 확인하는 습관을 들어봐야 돼요. 출력문을 넣는데 이렇게 자 여기는 뭡니까? DMB 셀폰 생성자잖아요. 그죠? 자, DMB 셀폰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는 거. 만들어지면 생성되었으면 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요 놈은 셀폰 클래스가 생성되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실행해 봐요. 실행하면 여기서 내가 DMB 폰이라는 클래스 변수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한 거예요. 그죠? 자, 하면 이런 메소드를 실행하기 전에 먼저 객체가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셀폰 클래스 객체가 생성되었습니다. 그죠? 생성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DMB 셀폰 클래스 객체가 생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부모하고 자식 객체 중에 어떤 게 먼저 만들어졌는지 딱 찍어 출력해 보니까 요 놈이 먼저 실행됐다는 것은 요 놈이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DMB 셀폰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후속 작업, 뭐 파워온, 턴온 DMB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실행이 됐겠죠. 그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슈퍼란 놈을 통해서 슈퍼란 키워드를 통해서 부모 생성자를 호출한다. 부모 생성자를 호출한다. 그래서 객체가 상속받은 자식과 부모 간의 객체에서는 반드시 영역 안, 힙 영역 안에 부모 클래스와 부모 객체와 자식 객체가 다 동시에 생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데 부모 객체부터 먼저 만들어지고 자식 객체부터 만들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또 하나 봅니다. 사람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학생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러니까 학생도 사람이니까, 그죠? 사람, people을 정의한
클래스가 있는데 people이라는 클래스는 사람이니까 뭐 사람 이름하고 그 사람의 뭐 ID 뭐 그죠? 아이덴티피케이션 값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값들을 가지고 있을 거고 학생은 그러면 자기 이름하고 자기 주민번호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 또 별도로 만들 필요 없이 사람이란 클래스, 이거 people 클래스를 그냥 뭡니까? 상속받으면 아까 사람에 들어가 보면 people 클래스에 들어가 보면 자기 이름하고 자기 그 주민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 그대로 갖고 와서 그 다음에 학생 값에서는 뭐 다른 걸 뭐 하겠다는 거죠. 학생은 학생 클래스에서는 학생 학번 학번 값이 있다. 학번 값. 학생의 학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학번 값만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여러분들이 또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자, 여러분들이 이거 자꾸 이제 직접 자꾸 만들어 봐야 돼요. 그죠? 또 이제 하나 또 만들어 봅시다. 또 패키지를 하나 생성할 거예요. 패키지는 extend 2라고 할게요. 패키지 이름은 extend 뭐라 할까요? 생성자 호툴이니까 extend 콜이라 할게요. 콜 마치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패키지가 생성이 된 거죠. 그죠? 자, 여기서 클래스를 만들고 클래스의 이름은 이제 people이라는 걸 하나 만들 거예요. people. 요거는 메인 탑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마침 피니시 하면 이제 people 클래스가 만들어지고 people 클래스의 패키지는 extend call이라는 패키지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러면 내가 아까 사람 이름하고 주민번호 값을 가져야 되니까 이 people은 기본적으로 무슨 값을 어떻게 설정해 줘야 돼요? 무슨 값을 가져야 됩니까? 사람 이름하고 주민번호 값을 가져야 돼요. 그죠?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줘야 됩니까? 뭘 해줘야 됩니까? 먼저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강연주 어디 있어요? 뭐가 필요해? 이 people 이름 뭐가 필요하다고? 필드가 필요하겠죠. 그죠? 필드. 그죠? 그러면 필드에 필요한 정보가 사람 이름하고 그 다음에 주민번호죠. 그죠? 그것을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필드는 사람 이름은 스트링 타입으로 합시다. 그죠? 스트링 타입의 name. 그 다음에 주민번호도 마찬가지로 뭐 그냥 스트링 타입으로 합시다. SSN이라 하죠. 그죠? 자, 이렇게 필드를 2개를 생성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일단 people 클래스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학생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학생 클래스는 또 스튜던트를 하지 뭐. 마찬가지로 이것은 메인 클래스를 포함할 필요가 없죠. 그죠? 자, 메인 클래스를 포함할 필요가 없어요. 학생 클래스에서는 아까 뭐 학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 학번은 또 마찬가지로 필드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필드 타입은 학번은 인테저 타입으로 줄까요? 한번 해봅시다. 인테저 타입에 뭐 아이디를 할까요? 아이디. 스튜던트 아이디. 이렇게 줍시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people 클래스 간단하지만 두 개 클래스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그죠? 자, 실행 클래스 이름은 뭐랄까요? 실행 클래스 이름은 그냥 뭐 스튜던트 example을 합시다. example. 요 놈은 메인 실행 클래스니까 메인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finish 하면은 메인 문이 들어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여기서 그러면 아까 학생 클래스에서는 사실은 여기서 일부러 좀 뺐는데 먼저 상속 받는 게 맞겠죠, 그죠? extend 합시다. extend people을 상속 받는 거예요. people을 상속 받겠다는 것은 people에 정의된 필드 이런 것을 이제 내가 여기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학생 클래스를 내가 객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학생 클래스 객체. 학생 클래스 이름은 스튜던트를 합시다. 자, 클래스 객체 생성해야 되니까 new 해야 되겠죠, 그죠? 지금은 여러분들 내가 생성자가 타입이 뭐예요? 생성자를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제 학생 클래스에서 뭔가 생성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바로 여기서 넘겨주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여기 생성자 객체 생성할 때 값을 바로 넘겨주도록 합시다. 값을 넘겨주려고 하면 생성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쵸? 자, 생성자를 만드는데, 자, 생성자 이름은 뭐 스튜던트 하면 되겠죠. 자, 학생 클래스에서 이거를 퍼블릭으로 제정하죠. 퍼블릭. 자, 학생 클래스의 생성자는 자, 여기서 생성할 때 학생 이름 그 다음에 주민번호 그 다음에 학번 값을 넘겨주도록 합시다. 황인재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 여기서 스튜던트 생성할 거야. 생성자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메인 클래스에서 이제 생성했잖아요. 생성할 때 값을 넘겨줄 거예요. 무슨 값이냐니까 순서를 갖다가 이름 순서를 뭐 주죠. 이순신 이런 값을 주고 이분은 주민번호가 없잖아, 그죠? 뭐랄까요? 여러분들 책 저자 이름 뭐랄까요? 이게 뭐야? 신용건 합시다. 그때 주민번호 값도 문자로 줄 거니까 1, 2, 3, 4, 5, 6 다시 1, 2, 3, 4, 5, 6, 7 이렇게 주민번호로 막 바꿨다고 내한테 뭐 시비 걸진 않겠죠, 신영근 씨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그 뭐 학생일 때 학생 그 저기 뭐야 학번을 갖다가 값을 그냥 1이라고 줍시다. 1. 자, 이런 값을 넘겨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학생 지금
자, 이렇게 줬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뭐 에러 메시지가 떠요. 그죠? 이게 무슨 메시지겠습니까? 이게 무슨 메시지겠어요? 이게 여러분들 한번 추측해 보세요. 여기 뭐 에러 메시지 떴어요. 무슨 메시지가 뜰 것 같아요? 이게 왜 떴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생성자를 그죠? 여기서 생성자 정의 안 해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시지 떴지. 그죠? 에러 메시지는 컨스트럭터 생성자 스튜던트의 생성자가 undefined 되었다. 그죠? 자, string int 이게 string int잖아. 그죠? 자, 그거 define 안 돼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물었던 거. 이쪽에 매개 변수를 넘겨받아야 되죠. 이쪽에 매개 변수 값을 넘겨받아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받아야 되잖아. 그죠? 스튜던트 이 클래스에서 받을 수 있는 생성자를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괄호 열고, string, name, 또, 컴마 띄우고, string, ssn, 컴마, 또, int, 스튜던트 아이디. 자, 이렇게 받으면 되겠죠. 그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받을 건데, 이거는 이제 기본 타입이에요. 그죠? 이 스튜던트 메소드가 아니죠. 이게 생성자지. 그죠? 이 생성자는 요런 매개 값을 가지는 거다. 자, 그러면 안에 이제, 매개 값을 가지면 매개 값을 받아서 뭔가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조영준. 나 아까 했지. 넘어갈게. 이영우. 그러면 이제 여기 어떻게 받아야 돼? 슈퍼. 슈퍼. 바로 열고. 왜 이래? 슈퍼. 네임. SSN. 자, 이렇게 넘겨주면, 자, 여기 왜 메시지, 이런 게 왜 떴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people 클래스에서 이게 생성자예요. 그죠? 내가 지금 여기에는 네임과 SSN이 없잖아. 그죠? 없어요. 여기 필드에 없잖아. 스튜던트 아이디밖에 없어요. 그죠? people 클래스에서 내가 상속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받으니까 일단 이게 지금 생성자라 했잖아요. 그죠? 생성자 생성할 때 먼저 부모 클래스부터 생성해줘야 돼. 부모 객체부터. 그죠? 그러니까 슈퍼 해서 지금은 이제 네임 값하고 SSN을 이쪽으로 받았으니까 이쪽으로 여기서 넘겨줘야 돼. 그죠? 그래서 네임하고 SSN을 넘겨줘야 돼. 자, 넘겨주면 여기 지금 밑에 피컴질 치는 거 이건 왜 떴겠어요? 이 메시지는 왜 떴겠습니까? 왜 떴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봐보세요. people 클래스 봅시다. 자, 이거 보면 여러분들 왜 떴겠어요? 에? 생성자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생성자가 없는데 이런 타입의 생성자를 내가 넘겨줬으니까 당연히 이게 에러 메시지가 뜬 거지. 그죠? 이거 에러 메시지 한번 봅시다. constructor people is undefined data. 그죠? 그죠? constructor people undefined. 그죠? 스트링 타입의 요 그 생성자가 define 안 돼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가서 다시 생성자를 만들어 줘야지,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퍼블릭 퍼블릭에 people, 그죠? 자, 이때 people은 뭘 받아야 됩니까? 아까 name과 SSN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string 이렇게 하면 끝납니까? 아니죠. 여기도 그러면 이 값을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name은 name으로 받는데 this를 해줘야 돼요, 그죠? this. 마찬가지로 this의 ssn은 ssn으로 받아줘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부모 생성자가 생성할 수 있는 값을 여기서 호출을 할 때 이런 타입을 할 거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받겠다, 이렇게 받겠다 이제 딱 지정해주면 이제 깔끔하게 끝났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또 뭐 해줘야 돼요? 다 끝났습니까? 그럼 이제 부모 객체가 생성이 됐잖아요, 그죠? 부모 객체 생성이, 그러니까 슈퍼를 항상 제일 먼저 이렇게 생성자에서 슈퍼라는 키워드는 항상 맨 첫 번째 줄에 들어가 있고, 왜 그러냐? 부모 객체부터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부모 없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 자식 객체부터 먼저 만들면 안 된다는 거지. 부모 없는 자식이 없다. 그러니까 즉 자식 객체부터 먼저 생성을 하는 게 아니고 부모 객체부터 먼저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됩니까? 자, 여기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예?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스튜던트 아이디 받아줘야지, 그죠? 그래서 근데 요 놈은 this로 받아주면 되겠죠. 여기 this란 것은 요 클래스의 스튜던트 아이디 이쪽으로 집어넣는 거, 그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값들이 들어가서 이제 실행 클래스 딱 객체 생성하면 스튜던트라는 객체는 이제 이제 한번 바꿔볼까? 여기서 스튜던트 객체는 스튜던트라는 객체는 소문자죠, 그죠? 여기는 대문자에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는 people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스튜던트 능력을 가리키고 있을 거고, people에는 내부의 필드가 name이란 필드가 있고 ssn이란 필드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생성자가 있고, 그죠? 스튜던트는 스튜던트 id라는 필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성이 되고, 그럼 실제로 값은 이름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신용권. 그 다음에 여기는 SSN은 1, 2, 3, 4, 5, 6 다시 1, 2, 3, 4, 5, 6, 7. 그 다음 여기는 ID가 값이 1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뭡니까? 값을 액세스해서 찍어보면 되겠죠, 그죠? 그쵸? 자,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아까처럼 이거를 여기 안 넣고 여기 밑에 넣었다 이러면 당연히 에러 메시지 뜨는 거예요, 그죠? Constructor call must be first statement in a constructor 해놨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 물어볼 게, 아까 이 this라는 것은 이 객체, 그죠? 이 클래스를 바탕으로 만든 객체를 가리킨다, 그죠? 객체의 본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this라는 것은 요 아까 객체를 스튜던트 객체를 만들면 요놈 번지 값을 갖고 있어요, 그죠? this. 그러니까 this란 놈은 이놈이
만약 200번지다 하면은 여기 this라는 놈은 200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스튜던트 객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죠? 힙 영역이. 그죠? 맞습니까? 근데 이 슈퍼란 개념은 어떻게 보면 this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this란 것은 자기 객체를 가리키는 거고, 그럼 여기 this라고 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슈퍼라고 쓰는 것은 this하고 개념이 좀 돼요. 왜냐면 이건 부모를 가리켜야 되니까 슈퍼란 놈은 부모 객체의 번지 값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요 예제가 사실은 294페이지에 예제가 있어요. 그죠? 자, 그것을 실행해 보면 뭐 결과값을 이제 값을 찍어 보면 되겠죠. 여기서 객체 생성했으니까 생성한 내용들을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각자 다 해봤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부모 객체를 상속받아서 부모 객체를 호출하고 부모 객체를 생성하고 하는 것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을 익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메소드예요. 그러면 부모 객체 필드도 있고 메소드도 존재하는데 그 메소드를 내가 자식 객체에서 상속받아 가지고 다시 한번 재정의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죠. 재정의. 그래서 제 메소드를 다시 내가 고쳐서 모디파이 해가지고 쓰겠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부모에 있는 그 메소드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그 메소드를 카피해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수정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자식에서 재정의한다. 그래서 재정의하는 조건은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나 동일한 시그니처, 그죠? 동일한 시그니처라는 것은 메소드를 정의한 그 시그니처 있잖아요, 그죠? 그 타입들을 그대로 가져와야 되겠죠, 일단은. 재정의하기 위해서는 그 동일하게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 있잖아요. 그 메소드의 타입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다시 한번 정의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니까, 만약에 내가 아까 여기 지금 스튜던트 클래스에서 여기 메소드가 없는데 메소드 하나 만들어 볼까요? 메소드가 이런 거 이제 하나 만들어 봅시다. 퍼블리 해서 이번에는 메소드를 어떤 걸 만드냐니까 identify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듭시다. 요 놈은 이런 값을 갖고 그냥 이건 특별히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출력만 그 identify라는 메소드는 요 놈은 return 타입이 없으니까 void로 선언해 줄 거예요. void로. 그래서 여기서 뭐 하니까 그냥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뭔 내용을 갖다가 무슨 내용이냐. 이름. 자, 이런 값을 한번 찍어 볼 겁니다. name. 이렇게 하는 identify라는 메소드에서는 그냥 아까 갖고 온 요 이런 값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어요. 이런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죠? 근데 학생 클래스에서는 아까 그는 여기 메소드를 갖고 와서 좀 수정하고 싶어요. 그냥 안 하면 그냥 identify를 그냥 물려받아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상속받았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객체 생성해서 스튜던트 점 뭐 아이덴티파이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원래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점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이러면 identify 이 메소드를 그냥 학생 메소드에서 상속 받았으니까 여기서 student.identify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실행해 보면 이름 신윤권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아까 여기 신윤권이라고 이름 지정해 줬으니까. 그죠? 맞습니까? 근데 나는 상속 받았는데 지금 이제 메소드를 좀 고치고 싶어요. 여기 상속 받은 메소드를 고치고 싶어요. 그러면 그 메소드를 그대로 갖고 와야 된대. 여기서 이 메소드를 똑같이 갖고 와야 된대. 예? 이해되겠습니까? 똑같이 갖고 오고 이게 똑같이 갖고 안 오면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실수로 y를 하나 빠뜨렸다. 그죠? y를 하나 빠뜨리면 이거는 메소드 재정의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새로운 아이덴티 f라는 메소드를 이게 학생 클래스에서 새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근데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것을 부모 클래스로부터 다시 갖고 와서 이제 이름을 이거는 수정된 이름. 이렇게 해봤어요. 수정된 이름 이렇게 내가 바꾼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실행해 보면 이제는 요게 실행되는 게 아니고 아까 그 내용이 실행이 됐고요. 그죠? 실행해 봅시다. 수정된 이름 이렇게 뜨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 아까 people 클래스에서 실행한 이 내용이 실행되는 게 아니고 요 내용이 실행이 돼요. 똑같은 아이덴티파이잖아요. 그죠? 이름이 똑같잖아. 똑같은데 부모 클래스에 있는 그 메소드를 여기 가서 내가 바꾼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요 놈이 실행이 된다. 그죠? 되겠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다 보면 아까처럼 내가 이렇게 해버렸어요. 실수로 아이덴티 F. 그죠? 이렇게 해버리면 스튜던트 클래스에서도 이런 메소드가 하나 만들어졌고 people 클래스에 이런 메소드도 여기서 상속받아서 쓰는 거지. 그죠? 그러면 두 개의 메소드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쵸? 그럼 만약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해보면 이게 두 개가 다 똑같이 실행이 되겠지. 그죠? 스튜던트는 아이덴티파이도 상속받아서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아이덴티 F라는 거는 자기 클래스에서 만든 거니까. 그죠? 이렇게 실행해 보면 두 개가 실행이 된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메소드를 재정의했는데, 그러면 똑같이 지정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메소드의 이 시그니처를 그대로 똑같이 지정해줘야 된다. 그죠? 이름하고, 이 안에 있는 매개 값하고 다 동일하게 지정해줘야 돼요. 근데 그것을 내가 제대로 지정해줬는지 안 해줬는지를 좀 자동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앞에 우리가 지난 앞장에서 우리 annotation이란 거는 넘어갑시다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죠? 마지막 부분에 annotation. 그 annotation을 달아줄 수 있어요. annotation이 여기 메소드 재정의는 override라고 붙인 거예요. 메소드 재정의는. 그래서 override라고 합니다. override. 스펠이 틀렸어요. override죠. 이렇게 딱 하면 여러분들 요거는 코드가 아니에요.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색깔이 좀 달라졌죠. 그죠? 요런 이것을 우리가 annotation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딱 달아놓으면 내가 여기서 메소드 재정의하는 게 만약에 실수로 틀려졌어요. 아까 y를 빼버렸어요. 그러면 틀렸다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메시지가 보면 the method identity f of type student must override 했잖아요. 반드시 재정이 돼야 된다. 정확하게 재정이 돼야 된다. 슈퍼 타입에. 그러니까 슈퍼 타입의 정의, override라고 내가 annotation을 달아놓으면 여기서 정의한 이 내용은
people 부모 클래스에 이 내용을 내가 재정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똑같이 안 해줬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지가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알아서 에러 메시지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달면 아무 메시지가 없죠, 그죠? 그래서 내가 혹시나 이런 실수를 했을 때 지가 알아서 그 실수를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실수를 피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 목적으로 이런 어노테이션을 달 수가 있어요. 그때 이 메소드 재정의에 해당하는 어노테이션은 at override라고 붙이면 돼요.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at override라고 붙이죠, 그죠? 이거는 어노테이션을 표시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버라이드하고 그래서 시그니처하고 동일하게 지정해주고, 자, 근데 이때 이제 오버라이딩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까 클래스도 자식 클래스가 자식 클래스를 생성하지 않는 것도 있다 했죠, 그죠? 생성하기 싫을 때는 그 생성 못하도록 막는 방법이 있다 했어요. 마찬가지로 꼭 부모 클래스에서 이 메소드는 다른 데서 재정해서 쓰지 못하도록 막겠다. 오버라이딩 못하도록 막겠다. 그럴 필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오버라이딩을 막아줘야 돼요. 자, 오버라이딩을 막아주는 것은 접근 제한자를 설정을 해버리면 돼요. 퍼블릭으로 설정해 놓으면 다 오버라이딩이 다 되는 거야. 그죠? 근데, 디폴트나 프라이빗으로 딱 지정해 주면, 디폴트 같으면 다른 패키지에서 이놈 상속받을 때는 이 디폴트로 쓰는 된 메소드는 오버라이딩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프라이빗으로 설정해 놓으면 아예 이제 그 메소드, 설정된 메소드는 다른 자식 클래스가 이놈 클래스를 상속받은 중에서 그 프라이빗으로 지정된 메소드는 수정해서 내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오버라이딩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되겠습니까? 반대로 이제 디폴트 타입일 때는 이것을 완화시키는 건 가능해요. 강하게는 이것을 풀어는 건 안 되는데, 이게 디폴트 타입일 때는 퍼블릭 타입으로 수정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뒤에 가서 이제 예를 한번 봅시다. 뭐 그 외에 뭐 새로운 예외 스로우가 불가하다 이런 것은 예외 사항인데, 예외 사항은 뒤에 10장에 가면 예외 처리한 게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것,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버라이드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설명했지만 이게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습 과제는 조금 이따 내가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 강의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실습할 내용을 강의 자료실에 올려놓을게요. 그때 여러분들 작업 받으러 왔어요. 지금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걸 작성하지 못했는데 올려놓으면 그거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보고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수고했습니다.